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고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힘은 우리 나라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사고하는 힘이 나타내는 큰 역할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고의 힘 중에서 깊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 왜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굉장히 부유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3명의 형제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어르신의 마음에 큰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컸는데요. 왜 큰 아들에 대해서 염려가 걱정이 컸냐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큰 아들이 매우 유약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는 임종을 맞이해야 할 그때에 아버지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남기고 가마.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다 아버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농가, 밭가, 또 그 큰 대지에 모래 땅도 아버지께서는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총애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을 나에게 유산으로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부유하고 윤택한 농가들은 둘째와 셋째에게 줄 테니 잘 관리해서 더 넓고 크게 이 유산들을 일구어라. 그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에게는 내가 이 모래 땅을 유산으로 남기겠노라.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땅 중에서도 아주 좋은 땅을 자신에게 남겨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정말 배신감이 든다. 이 모래 사막의 이 땅에 나는 힘도 없고 내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모래 땅을 일구어서 정말 내 먹을 것을 만들고 소유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가 왜 이런 요원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땅에 내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온 힘을 쏟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들 풀 한 포기, 열매 한 조각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모래 땅이지 않냐. 이 아들은 정말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 땅을,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계신 거야 없으신 거야? 절망 속에
또 통탄 속에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큰 모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까? 그럴소. 이 쓸모없는 땅이 바로 내 것이요. 내가 이 땅을 잘 쳐줄 테니 이 땅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무엇이라고? 아니, 이 쓸모없는 땅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그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그나들이 그 장사꾼을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들 여기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조각 여기에서 자랄 수 없는 땅이야.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은들 나에게 어떤 결실도 갖다 주지 못하는 땅이지 않아. 그래, 옳거니. 저 눈먼 장사꾼이 세상에 이 모래 땅에 관심을 가지다니. 이건 천운과 같은 일이야. 내가 이 땅을 그래 저 장사꾼에게 팔아야 되겠어. 변심해서 저 장사꾼이 안 팔겠다고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도 장사꾼이 이 땅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하하, 지난밤에 생각 좀 해보셨는가요? 내가 이 땅을 잘 쳐주겠소. 이 모래 땅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지 않소. 이건 어느 사람도 이 땅은 어느 사람에게도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이요. 내가 두둑히 땅값을 쳐주리다. 나한테 이 땅을 파시오. 이렇게까지 나오는 장사꾼을 보며 큰 아들은 나 진짜 행운하구나. 이런 눈먼 장사꾼이 이 쓸모없는 땅을 살려고 하는구나. 이 큰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 땅을 팔았습니다. 두둑히 받은 돈을 챙겨서 내가 이걸로 무엇을 또 어떤 일을 벌이면서 먹고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은 그래 그 쓸모없는 땅을 산 장사꾼이 얼마나 배 아파하고 속상해할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땅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세상에 가봤더니 장사꾼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넓은 땅에 있는 모래를 파서 모래를 한 트럭에 5만 원씩 팔고 있지 않소. 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띵한 마음으로 그제서 이 큰 아들의 눈에 번쩍하고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땅을 볼 때 쓸모없는 모래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땅이었습니다. 이 수두룩한 이 모래, 봐도 또 나오는 이 모래는 황금 거위가 알을 낳는 것과 같은 똑같은 황금 땅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나들에게 가서 두둑히 그 땅값을 쳐주는 척, 선심을 베풀고 배려하는 척,
후한 값으로 쳐주었죠. 큰 아들은 이 땅의 가치를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그 귀하디 귀한 땅을 장사꾼의 손아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장사꾼이 보는 관점과 큰 아들이 보는 이 모래 땅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는 힘이 있고 건장하기 때문에 농가 밭을 물려주면 그 힘으로 농사도 짓고 또 정말 씨를 뿌리고 결실도 얼마든지 거두어서 쉽게 자기의 인생을 또 개척해 나가고 필요한 물자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는 힘도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리디 여려서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모래를 파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정말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모래를 파서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이 귀하디 귀한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죠. 왜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유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이 아들의 얄팍한 생각, 아들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이 모래 땅을 생각하는 그 얄팍한 생각만 아들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에 한 번쯤 더듬어 생각을 해 보았다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하디 약한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 모래 땅을 주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보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면 아버지의 분명한 깊은 마음이 나에게 준 이 유산 속에 남아 있을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는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 모래 땅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얄팍한 본인이 보는 생각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어 찾아보지 않는 그 사고가 부족한 그 얕은 마음이 자기에게 와진 황금과 같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만 결과를 낳게 했죠. 깊이 있는 사고는 그 사람의 마음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의 깊은 뜻과 또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현대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바쁘고 또 세상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나의 하루의 일과도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이나 또 문명기기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해져 있어서 TV는 틀면 쉽게 드라마나 또 그 속에서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내와 다툴 때,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또 뭔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왜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더듬어 보는 것은 사고하지 않으면, 이 사고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TV 속의 드라마처럼 답을 그 내용 속에 그 연극이나 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사고하지 않고 마음을 더듬어 찾아보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이 있는 사고는 상대의 마음 편에서 또 상대의 마음을 더듬어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사고를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연습하고 또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이 사고의 기능이 발전하고 또 커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아내를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구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아내를 판단했구나. 또는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또 동료에게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어지고 또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흐르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죠.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어서 좀 더 깊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봤더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래밭의 이 유언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남겨두신 이 모래밭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두고두고 정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깊이 있는 사고의 부족은 아버지의 배려 있고 아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한 이야기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명으로 발달되어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내 주변에 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친구들 그 마음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가신다면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또 고마움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이 교훈을 통해 사고하는 연습을 하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또 가족들과 화목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